안녕하세요. 플레인스의 강승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초교육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기초에 이어서 일부 기초를 한 다음에 그에 응용되는 중급교육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컨셉을 할 거냐면 막대 차트와 간트 차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기초랑 중급 5원 정도 사이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누적 막대 차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대 차트인데 값을 밑에서 하나하나 쌓아서 만드는 누적 막대 차트이고요. 이 누적 막대 차트로는 막대 차트 플러스 그 다음에 맨 위에 요약적인 또는 종합적인 정보, 여기서는 매출의 합계값을 간트 차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 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막대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막대 차트에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매출은 36억 5,700만이 되고요. 이 매출 값은 여기 로우 위에 보시면 집계가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밑에서 5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4번째 있는 집계가 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를 썸, 즉 합계로 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잘라서 보는 개념이 좌측 사이드바에 있는 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한 덩어리였던 것이 열 방향으로 고객 세그먼트 3가지 멤버 기준으로 열 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것을 고객 세그먼트 3덩어리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누적 막대 차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열 선반에 올라가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저희가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여기 마크에 있는 색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를 고객 세그먼트 3가지 멤버 기준으로 색상을 나눠서 입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기업 고객 소비자 홈오피스가 가나다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저희는 매출의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툴바에 있는 오름차순 정렬 버튼 눌러주시면 소비자, 기업 고객, 홈오피스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차원에 있는 밑에 3번째 주물자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로 한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주물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는 주물자가 열 선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재 마크가 원래 막대에서 라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짜 형식들은 추세를 보는 데 적합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보는 데는 마크가 라인으로 보여주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라인 자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적 막대를 만들겠다는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마크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 차트로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덩어리가 각 연도별로 4개의 연도별로 나눠지면서 총 12개의 막대로 바뀌었고요. 저희는 여기 뷰를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매출값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연도별, 그 다음에 고객 세그먼트별 매출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각 연도별 매출값을 여기 상단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즉 이렇게 고객 세그먼트별로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이 고객 세그먼트로 나누기 전인 값을 여기 상단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 선반에 있는 썸 매출을 컨트롤 키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제해 볼게요. 그러면 상단에는 썸 매출 1번이 하단에는 썸 매출 2번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마크가 총 3개로 바뀌었고요. 전체라는 마크는 썸 매출 1번과 2번을 모두 컨트롤하게 됩니다. 썸 매출 1번은 상단에 있는 썸 매출 1번에 대한 차트만
컨트롤하게 되고요. 썸 매출 2번은 하단에 있는 막대 차트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저희는 마크를 썸 매출 2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먼저 색상을 한번 밖으로 빼볼게요.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밖으로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단에 있는 막대 차트를 상단에 있는 여기 막대 차트 위에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히 막대 차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희가 밑에서 세 번째 있는 간트 차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하단에 있는 썸 매출 2번을 상단에 있는 썸 매출 1번 위에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중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행선만에 있는 썸 매출 2번에 아래 세모 옵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이중축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비해서 축을 이중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축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간트 차트, 즉 썸 매출 2번이 썸 매출 1번과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썸 매출 1번에 해당되는 왼쪽 축은 1200밀리언까지 되어 있고요. 간트 차트로 지금 저희가 인식이 되고 있는 썸 매출 2번 같은 경우에는 1300밀리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양쪽 축이 지금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축이 어긋나 있을까요? 썸 매출 1번 같은 경우에는 막대 차트로 만들었고요. 썸 매출 2번 같은 경우에는 간트 차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차트의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축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이중축 밑에 있는 축 동기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축이 싱크가 맞춰지게 되면서 간트 차트가 막대 차트 위에 표현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간트 차트에 디폴트된 색상이 들어가면서 약간 지저분해 보이게 되고요. 이럴 때는 마크에서 썸 매출 2번 간트 차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는 색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상단 두 번째 있는 흰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여기 뒤에 있는 뷰에 있는 색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썸 매출 2번에 있는 레이블은 조금 더 요약적인 또는 종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폰트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머리끌 표시는 해제하시면 양쪽 축에 대한 머리끌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막대 차트와 그 다음에 간트 차트를 이용을 해서 누적 막대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시는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이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별 연간 매출에 대한 비중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막대 차트에 있는 썸 매출에서 아래 세모 옵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이 차트와 도넛 차트에서 썼던 것처럼 네 번째 있는 구성 비율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막대 안에 있는 매출의 합계값이 그냥 단순히 매출의 합계가 아니라 구성 비율로 표현이 됩니다. 즉 여기 막대 차트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percent of total 매출 along table across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테이블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전체 기준이고요. across이기 때문에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옆으로 들어가 있는 전체 12가지 값을 전체 다 고려를 해서 100% 기준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은 연도에서 이 세 개의 고객 세그먼트별 비중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계산이 된 퀵 테이블 계산에 대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마크를 썸 매출 1번 막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썸 매출에 여기 델타 표시는 퀵 테이블 계산이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 썸 매출에서 아래 세모 옵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있는 테이블 계산 편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 비율인데 계산은 테이블 어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개년도에 3가지 고객 세그먼트, 즉 12가지 기준으로 지금 100%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방식이 아니라 테이블 다운,
또는 특정 차원에 가신 다음에 공통된 부분은 체크 해제, 그 다음에 구분해서 볼 값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같은 연도에서, 즉 공통된 연도에서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별로 제가 나눠서 볼 거기 때문에 공통된 값인 주물자의 연도는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는 소비자가 46.88, 그 다음에 기업 고객 35, 그 다음에 홈오피스가 18.12%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값을 전체 드래그 해 보시면 1 또는 100%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구성 비율과 매출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정답지에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축을 그냥 단순히 매출의 합계가 아니라 여기 로우에 있는 것처럼 매출의 합계를 전체 각각의 연도별로 100%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누적 막대 차트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행선반에 있는 썸 매출의 RSM 옵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에서 네 번째 있는 퍼센트 오브 토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 계산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행선반에 있는 썸 매출의 RSM 옵션,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테이블 계산 편집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특정 차원에서 공통된 부분인 주물자의 연도는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썸 매출도 RSM 옵션에서 퀵 테이블 계산에서 퍼센트 오브 토탈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상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RSM 옵션에서 퀵 테이블 계산 편집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주물자의 연도에서 연도 부분은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지금 축에 대한 머리글이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행선반에 있는 썸 매출 RSM 옵션,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있는 머리글 표시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 있는 축처럼 0에서 100%가 됩니다. 즉 각각의 연도별로 100%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에 대한 멤버들의 비중을 저희가 표현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첫 번째는 막대 차트와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누적 막대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신 정답지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연습을 했던 것처럼 하나씩 각 연도별로 쌓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연도별로 쌓은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구성 비율을 찾는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로는 버터플라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역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을 지역 그룹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저희가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서 0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기타 지역을 양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의 합계값 기준으로 이 각각의 월별로 구성 비율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간트 차트를 표현을 해서 막대 안에는 구성 비율, 그 다음에 막대 양쪽으로는 저희가 간트 차트에서 매출의 합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여기에 가운데 각 월별에 대한 마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워크시트 새로 하나 여시고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차원에서 주물자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드 넣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서는 상단에 있는 불연속형 파란색 월 주물자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불연속형이기 때문에 값은 총 12가지 1월부터 12월만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지역이라는 필드를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한번 그룹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이라는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만들기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있는 그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드 네임이 지역 그룹이라고 임의로 붙여지게 되고요. 자, 저희가 그룹스에서는 수도권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을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 강원, 영남, 제주, 충청, 호남은 저희가 여기 그룹 버튼 밑에 보시면 기타 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영어로는 other 또는 한글로는 기타라고 되는데요. 저는 여기는 간단하게 이름을 그냥 기타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임의로 시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지역 그룹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뒤에다 놓을게요. 그러면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은 지역 그룹으로는 수도권, 나머지는 기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0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즉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쪽에는 기타 지역,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쪽에는 수도권 지역 그룹을 배치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산식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좌측 사이드바에 차원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아랫방에 세모 옵션이 있고요. 이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계산된 필드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좌측 사이드바에 디멘전, 차원과 측정값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빈 여백들이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윈도우 PC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축키로 Alt A, C를 차례대로 누르시면 계산된 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름을 매출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vs 기타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계산식 같이 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if 그 다음에 디멘전에 있는 지역 그룹을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equal 그 다음에 코테이션을 만드신 다음에 이 코테이션 안에는 저희가 먼저 수도권이라고 쓰고요. 즉 지역 그룹에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then 매출 값을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e 지역 그룹에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이 있는데 else 부분에는 기타 지역에 대한 매출을 넣을 건데 제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쪽에 배치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매출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방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저희 값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if보다는 더 간단하게 IIF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IIF 쓰신 다음에 지역 그룹을 넣으신 다음에 equal 그 다음에 코테이션 안에서 수도권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if에서는 then인데 IIF에서는 콤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역 그룹이라는 필드에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기타 지역에는 저희가 마이너스 매출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f와 다르게 IIF는 end가 필요가 없고요. 즉 위에 있는 계산식이나 밑에 있는 계산식이랑 동일한데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밑에 있는 걸로 쓸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슬래시 두 개를 넣어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매저에 보시면 매출, 수도권 vs 기타가 있는데 이것들은 기존에 원래 있던 매출 수량 수익 할인율과 다르게 앞에 아이콘에 샵 왼쪽에 보시면 이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블로에서 관련된 계산식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매출 언더바 수도권 vs 기타를 드래그해서 컬럼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는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디멘전에 있는 지역 그룹을 드래그해서 컬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0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기타, 오른쪽에는 수도권이 생기게 되고요. 저희가 여기 상단에 있는 뷰를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따로 색상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매출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습니다. 그러면 각 월별로 수도권과 기타 지역에 대한 매출 값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컬럼에 있는 sum 매출 수도권 vs 기타를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에 있는 sum 매출 수도권 vs 기타 2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막대가 아니라 간트 차트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매출 vs 수도권 1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막대 안에는 저희가 각 월별로 수도권인지 기타인지에 따라서 구성 비율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sum 매출에서 RSM 옵션,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에서 네 번째 있는 구성 비율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도 저희가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테이블 다운 기준으로 전체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각 월별로 수도권인지 그 다음에 기타인지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sum 매출의 RSM 옵션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엔 밑에서 네 번째 있는 테이블 계산 편집 선택, 그 다음에 지금은 테이블 다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월부터 12월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월부터 12월이 전부 다 고려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특정 차원에서 공통된 부분인 주문일자의 월은 체크 해제하시면 같은 월에서 기타인지 수도권인지로 저희가 구성 비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는 막대에는 구성 비율이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비율 양쪽 끝으로 저희가 매출의 총합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간트 차트를 왼쪽에 있는 막대 차트 가장자리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선반에 있는 수도권 vs 기타 2번의 RSM 옵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이중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뷰에서 양쪽으로 막대와 간트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양쪽 축이 어긋나 있습니다. 상단에는 250밀리언이 있고요. 하단에는 240밀리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축 아무 곳에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축 동기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양쪽 축이 싱크가 맞춰졌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축은 저희가 없애볼게요. 상단에 있는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머리끌 표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수도권 vs 기타라는 이 계산대 필드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타 지역은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 축이 지금 마이너스 매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서식에서 해당되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서식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서식에서 여기 현재 축이 열려져 있습니다. 축에서 여기 스케일, 배율에 보시면 넘버가 있고요. 이 넘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먼저 여기서 세 번째 있는 넘버 커스텀, 즉 사용자 지정 숫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점은 없애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맨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음수는 제거해 주시면 모든 값이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또는 지금처럼 너무 숫자에 대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숫자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여기 유닛, 즉 단위를 100만 기준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럼 소수점 0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마이너스는 없애주시면 전부 다 플러스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서식 메뉴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월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대 안에는 매출에 대한 구성 비율, 즉 수도권과 기타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장자리 끝으로는 각 월별 수도권과 기타에 대한 총 매출 값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막대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툴바에 있는 것처럼 스왑 버튼 눌러주시면 행과 열을 바꿔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호에 따라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원래대로 가로막대로 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복제를 선택을 하고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자, 여기 가운데에다가 저희가 각 월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먼저 컬럼에 있는 썸 매출 수도권 vs 기타 2번은 밖으로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에 여기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민 0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민 0을 왜 썼냐면 그냥 0에다가 저희가 각 월별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민 0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 마크 2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막대가 아니라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과 썸 매출을 밖으로 빼시고요. 대신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여기 열선반에 있는 먼스 주문자를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텍스트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이 1월부터 12월을 여기 막대 차트 가운데다가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에 있는 민 0의 RSM 옵션,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있는 이중축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운데보다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축이 지금 어긋나 있고요. 이럴 때는 양쪽 축 아무 곳에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축 동기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는 만약에 눈에 좀 눈에 조금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마크 선택을 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저희가 드래그해서 흰색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상단에 있는 여기 민 0에 대한 머리글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리글 표시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대 안에도 이제는 구성 비율만 표현하지 말고요. 매출 합계값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시 마크에 있는 썸 매출 수도권 vs 기타 1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매출값을 드래그해서 레이블을 마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순서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버터플라이 차트를 막대 차트와 간트 차트로 그 다음에 막대 차트와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표현하는 걸 해봤고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저희가 1월부터 12월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1월부터 12월에 대한 머리글은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선반에 있는 먼스에서 RSM 옵션, 그 다음에 위에서 6번째 있는 머리글 표시는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버터플라이 차트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막대 차트와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전년 대비 비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산식을 한번 써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실습하는 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저희가 먼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주문일자에 대한 부분을 불연속형 먼스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필드 놓기 대화 상자에서 저희가 위에서 5번째 있는 파란색 불연속형 먼스 주문일자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형 먼스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가지 마크가 나타나게 됐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2019년 매출과 2018년 매출을 각각 계산식 써서 따로 만들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혈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드 이름은 저희가 2018 매출이라고 쓰고요. 먼저 if, 그 다음에 주문자를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근데 주문자의 연도가 2018인 것들만 저희가 매출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앞뒤로 괄호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year이라고 쓰겠습니다. 주문자의 연도가 equal 2018이면 then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end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즉 주물자 값들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도가 2018인 것들만 저희가 매출로 가지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에 있는 2018 매출을 드래그해서 저희가 컬럼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크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매출이 각 월별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매저에 보시면 다시 2018 매출을 편집해 보시면 지금 주문일자라고 되어 있는 레코드들에서 2018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매출로 쭉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2018로 시작하는 레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문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매저에 있는 레코드 수 더블 클릭하면 2018년에 해당되는 레코드, 즉 행들이 총 2885개가 있었고요. 자, 2885개를 저희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여기에 올려두는 순간 그제서야 합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태에서 선반에 가서 합계를 표현하지 말고요. 저희가 계산식에서 애초부터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 덩어리로 묶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값에 있는 2018 매출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편집 선택, 각각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sum이라는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2018 매출은 밖으로 제거하신 다음에 방금 저희가 만든 2018 매출을 드래그해서 컬럼에 올려주면 이 열선반에서 지금 2018 매출이 sum으로 합계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집계된 한 덩어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능에 도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2885개의 행을 집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측정값에 있는 2018 매출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서 여섯 번째 있는 복제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섯 번째 있는 편집 선택, 그 다음에 여기도 필드명을 2018 매출이 아니라 2019 매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도 2019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2019 매출을 제가 바로 이중축으로 만들어 볼게요. 2019 매출을 드래그해서 여기 상단에 점선이 생겼을 때 막대가 한 개 생겼을 때 놓아주시면 바로 지금과 같이 2018과 2019 매출을 이중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현재 뷰를 표준해서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 매출은 오른쪽에 보시면 160밀리언, 2018 매출은 140밀리언이기 때문에 양쪽 축이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축 아무 곳에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축 동기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축이 싱크가 맞춰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냐면 6월을 제외한 나머지 11달은 2018년보다 2019년 매출이 높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막대와 간트 차트 만들기 전에 그 앞단에서 먼저 막대와 막대 차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2019 매출이라는 마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 매출은 제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회색으로 변경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018년보다 2019년 매출이 여기 막대 차트를 뚫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제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색상을 조금 다시 변경해 볼게요. 2019 매출은 제가 노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고요. 2018 매출보다 2019 매출이 전반적으로 많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9 매출이 2018 매출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2019 매출에 대한 막대 차트의 사이즈는 줄여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트를 제가 복제를 해서 막대 차트와 간트 차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시 마크 카드에서 2018 매출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막대가 아니라 간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트 차트를 막대 차트보다 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2018 매출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앞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마크를 앞으로 이동 선택을 하시면 간트 차트가 이제 막대 차트보다 위에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마치기 전에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간트 차트의 굵기를 한번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간트 차트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는데요. 여기는 단순히 굵어지는 게 아니라 길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한 계산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굵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집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하게 저희가 간트 차트 굵기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min 함수 쓰신 다음에 이 굵기를 저희가 한 300만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 굵기를 드래그해서 여기 간트에 있는 사이즈 위에 두시면 이렇게 30만까지 이렇게 굵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밑에 있는 축에 대한 간격을 보신 다음에 숫자를 임의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간트 차트를 굵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막대 차트와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기초와 중급 정도의 수준을 한번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는 어떤 걸 했냐면 누적 막대 차트를 만든 다음에 막대 차트와 간트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중추로 만드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축에 대한 부분을 구성 비율로 나타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버터플라이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했었고요. 첫 번째로는 막대 차트 안에다가는 수도권과 기타에 대한 각 월별 구성 비율을 표현한 다음에 간트 차트로 양쪽 사이트에는 매출의 합계값을 표현해서 이중추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는 제가 막대 차트로만 표현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월을 표현한 다음에 이중추로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로는 2018년 매출과 2019년 매출을 각각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 두 가지 값을 각 월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막대 안에 막대 차트와 막대와 간트 차트로 해서 비교한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을 토대로 한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육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